자, 여러분들은 다시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이 새날을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낙선자분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당선되신 분들이야 뭐 4년 동안 잘 하시겠지. 표정. 아이고. 자, 김영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마차 야수님 나오는 시사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 어마어마한 씨앗을 뿌리고 오신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풀이 많이 죽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싶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왜 죄송해요? 패자는 늘 그런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다고 해도 제가 어제 다른 낙선자분 인터뷰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가장 힘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졌어요. 그러면은 지지하셨던 분들이 너 못났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수고했다 더 마음이 갈까요? 그렇죠. 우리 구미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뭐 맨날을 울었다 뭐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도대체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입당하자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사실은 더 미안한 마음이죠. 이게 후보는 일단 싸움에 나가면 전사는 이겨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지지해 준 많은 분들한테 그 마음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졌지만 다음에라도 기어코 이겨서 이 억울함을 갚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 병사의 숫자가요. 네. 압도적으로 많은 쪽에 가서 네. 질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주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돌아왔다면 사실상 이긴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면을 보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나 저기 부울경 같은 경우도 예. 당선자 숫자는 줄었지만 득표율은 많이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예. 대구는 아주 고르게 올랐고 경북은 지역적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과거 선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 건 사실입니다. 그 선봉에 중심에 우리 의원님께서 계셨잖아요. 같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의외로요 50대 중반이세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도 만으로 보면은 환갑 이전에 저는 좀 신화를 한번 쓸 수 있다고 보고 요 밑거름을 잘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4년 정도 그 씨앗이 자라면은 상당히 큰 나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역대 선거 기록해갖고 떠요.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예. 제가 총선에 3번 도전을 했고 예. 처음 출마했을 때가 2004년도인데 그때 18.7%인가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 8명인가 출마를 했는데 그때도 등수는 2등을 했었고 예. 그런데 출마할 때마다 거의 정확하게 9% 정도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야, 봐요. 다음 9% 오르면 무슨 큰일이 날지. 저희 그 화면 한번 띄워줘 봐요. 경북에서 김영건 의원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경북의 후보 득표율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민주당 후보 중에 1등이세요. 요거는 그 현장에서 진짜 이거 밭을 엄청 갈았다는 표시 중에 하나거든요. 김영건 의원은 35.69%. 그 험지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오중기 후보나 허대만 후보 같은 그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밭을 갈았던 분들 그분들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김영근 의원은 이 시간 문제다 이제 당선되는 거. 사실 여기 사실은 중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씩 오르고 있다. 예. 보면 이제 다음엔 되겠지. 되도록 해야지. 이런 용기를 갖는 거죠. 예. 아무튼 진짜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7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김용식 후보 49.1, 김영근 후보 29.3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유선 비율은 한 20% 정도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김영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됐던 득표율보다 한 6% 정도 더 나온 이런 상황이고 자, 그 여론조사가 지역에서 좀 이렇게 편향되게 한 거였어요. 그 편향성이 영향을 주잖아요. 실제로 주죠.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나오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고 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방송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건 잘 싸우고 돌아오신 우리 김용근 의원님께 시청자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699 9% 오르면은 다음에는 40 한 4, 5 정도 나오겠는데요. 예. 셋이 나오면 당선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대구 경북 뭐 등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치러진 선거이긴 하지만 저는 긴 흐름에서 보면은 이번 21대 총선은 어떻게 보면 그 탄핵 촛불 시즌 2 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의 정말 많은 숫자가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와서 행정부 권력은 바꿨는데 입법부 권력은 못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을 국민이 심판했는데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그 국정농단 세력에 손잡고 그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을 의회가 지속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나서서 마저 심판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만약에 현재 국회 21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여전히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번 21대 총선은 촛불 시즌2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고 대구 경북은 실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한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그 전국 판세가 여당에게 유리해지는 구도가 잡힐수록 대구 경북은 반작용으로 갈 것이다. 예. 그게 실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그러니까 반민주당 형태로 출범하니까 오히려 영남 쪽에서는 더 느슨해지죠. 그렇죠. 그런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대립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과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지역을 놓고 대립하는 형태의 성격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지만 진영, 보수와 진보의 진영적 대립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보면 개인기가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대승을 거뒀지만은 중요한 지역을 잃었거든요. 뭐냐면 대구의 김부겸 떨어졌잖아요. 그죠? 20대에서는 당선됐는데 그리고 강남에서도 전현희 의원 뭐 송파 이런 데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최재성. 그래서 보수 지역에서 우리가 획득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은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뺏겨버리는. 그래서 진영 구도가 매우 공고하고 강화된 이렇게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21대 선거는 어떻게 보면
후보의 개인기에 의한 결과보다가는 그렇죠. 당적 기반, 진영의 기반이 탄탄한 데일수록 그냥 가져가 버린 형태. 이게 21대 총선의 특징. 반대로 말하면은 네. 이제 미래통합당은 지역당으로 전락한 케이스가 그렇죠.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당 안에서 민주당 깃발 꽂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 경북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이분들이 자기네가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대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표를 몰아준 거거든요. 한석 때문에 네. 한석 때문에 다수당을 뺏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론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 석인데 이렇게 되면서 대구 경북이 완전히 표를 몰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네만 몰았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민주당 180석이 가져온 필연적인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는 공개적으로 목표를 몇 석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역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강남에 나갔던 박경미 의원. 전 박경미 의원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비례 1번으로 들어와서 강남에 가서 당당하게 싸우는 진짜 멋있잖아요. 비록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강남이나 구미나 뭐. 박경미 의원하고 한번 제가 2020-200 프로젝트를 하자. 네. 그러니까 박경미 의원이 강남에 가서 의석을 획득하고 제가 구미에 가서 의석을 획득하면 우리는 200석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목표로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됐으면 그렇게 될 뻔했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 가능성보다는 낙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에 당장 이번 총선만을 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살다 보면 꼭 계획대로 어느 그곳에서 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그 비례 들어올 때 그때 뭐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비례가 돼 있더라고요. 네. 될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네. 의원님은 놀랍게도 만 나이로 50대 중반이세요. 아이고. 우리 새날 시청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저 의원님 당선될 때까지는 방송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어쨌건 마음은 짠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네. 당선되신 분들은 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당선되신 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개는 민주당 당적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이렇게 사실 얹혀가신 분도 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근데, 예. 부정할 수는 없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진짜 허엄지 나가서 35.6 선거 나올 때마다 득표율이 9%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 득표율을 보고요. 사실은 처음에 네. 저번에 나오셨을 때 마지막 나오셨을 네. 때 막 자신하시길래 정치인은 저런 건가? 네. 그렇긴 했는데 저는 35.6을 보고 또 전체적인 경북의 그 지지율 요걸 네. 쭉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는 득표율이 25%가 넘어가면은 다 자기가 되는 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이 네. 다음 총선 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전 바라고 그때도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일단 구미에서 35.6이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번 선거에서 하는 가장 기적 같은 전 득표였다고 봐요. 아까 나름대로 이렇게 완화됐지만 대구, 경북, 부울경만의 지역 구도가 있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35.6이면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거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정확하게 20%를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그만큼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다들. 저도 딱 20%를 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판에 그렇게 표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벌어질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아이고, 참 뭐 한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요. 예. 뭐랄까, 험지가 싸운다는 건 물론 예전처럼 막 혼자 벽치기하고 막 이렇지는 않고, 제가 요새 현장 예, 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시고 저게 막 경북인가 이런 싶을 정도로 반응은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 전략. 왜냐 그러면 구미는 그 경제 도시고 그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래 전략을 누군가가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경제 살리기, 이것이 구미의 핵심 화두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구미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그리고 로봇 산업,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그러니까 진화된 기술 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미와 대구 경북 경제를 끌고 가는 좀 이렇게 나름 거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러면 가능하겠구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게끔 그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고 나름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그렇다가 보니까 지역에서 그 호응도는 굉장히 뜨거웠죠. 저도 영상 계속 봤거든요. 예. 선거 유세 때 분위기 보면은 나 당선이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반응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당선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기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거의 당선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구미라는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속에서 당선 분위기여가지고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사고 치고 이거 너무 뜨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했죠. 근데 그 밑바닥에서는 예. 아마 김영건 의원이라고 하는 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관성적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나름대로 민주당이 막 압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들이 이제 오히려 더 미래통합당을 쪽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개인의 실력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중반전까지는 인물론이 먹혔어요. 네. 그래서 정당은 원래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정당을 찍더라도 사람은 김영건 찍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35%까지는 올라갔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선거 중반을 지나면서 이런 거였거든요. 민주당 찍으면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도 민주당 찍으면 사회주의 개헌한다. 그게 결국 공산화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선거 후반에 굉장히 팽배했다고 그랬는데 구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 찍으면 공산화된다. 나라는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게 실제로 먹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게 투표라는 것에 민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계급 투표가 아직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좀 보고 더 노력하셔야죠, 뭐. 그렇죠. 차곡차곡 시작해야죠. 뭐 구미형 일자리라든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구미에 김영군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저번에 그 구미 예산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그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떠봐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가능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영상 참 잘 만들었죠. 네, 최고. 다음 아마 총선 때까지 아주 100만 조회수 나올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그 안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봤다는 거니까. 그건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어요. 김 빠지실까 봐. 구미 사람들이 얼마나 봤겠어요. 그래도 많이 봤을 텐데. 우리도 구미 안 살지만 구미 예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지. 난 구미 사람이니까 보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만 4년 동안 막 뿌리세요. 지역에서. 그 동영상에 대한 호응이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많은 정치인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분석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정치인은 처음이었다. 제가 의원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예. 거잖아요. 이렇게 믿기진 않지만 예. 50대 중반으로서 예. 실제로 굉장한 디테일과 예. 내공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건 그분들의 저는 복을 발로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시겠어요. 그 구미에 당선되면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TK에서 김부겸과 김영건의 쌍두마차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쪽에서. 근데 그런 뭐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건 그분들 복이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제 김부겸 장관님하고 대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로봇 산업이거든요. 예. 그 로봇 산업을 구미와 연결해서 왜냐 그 로봇 산업이 되려고 하면 그 제조 분야가 지금은 이제 대형 중장기의 로봇 분야가 그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로봇 산업이 훨씬 더 커지려고 하면 결국 가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전 부분을 대구가 R&D를 하고 구미가 제조를 하고 왜냐 그러면 가전이 구미에서 출발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LG나 그렇겠죠. 삼성이나 다 구미에서 성장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 부지들이 있고 기반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대구와 구미가 손을 잡고 로봇 가전 분야를 하자라는 계획을 제가 김부겸 장관님에게 제안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그것을 공동의 공약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거든요. 진짜 멋있는 건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서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개표 예. 방송할 때 예. 야, 김영건 막 그런데 그 처음에 출구조사나 뭐 이런 개표 예.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은 딱 그 순간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예. 드셨어요?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벽이 두텁구나 이 생각을 했죠. 일종의 좌절이죠. 순간적인 좌절.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 좌절이 며칠 정도 가시던가요? 그게 이제 뭐 여전히 아직 남아 있죠. 이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 새로 용기를 얻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더 질긴 잡초로 거듭나야죠. 그러니까요. 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은 좌절. 그러니까 예. 그런 명명 호칭 붙이는 분들이 각 지역에 한두 분씩은 있거든요. 예. 경북에는 김영곤이 이제 된 거예요. 계속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승리를 거머쥐는 가치는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김영곤 의원 응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저거는 해주셨어요. 꼭 돼야 된다고. 응원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처음에 몰랐어요. 유튜브에도 댓글을 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떨어지셨구나.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구나. 그럼요. 심지어 뭐 독일, 뭐 캐나다, 덴마크 뭐 제가 4년 후에는요 네. 김영권 당선만을 위한 특기를 하나 만들려고. 실제로요 밭은 우리만 그러니까 의원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갈아야 돼요. 구미 의뢰다가 뭐 지인 뭐 어떤 심한 분들은 이사 가고 싶다고 그쪽으로 내가 한 표 버테리라 이런 거니까 의원님만큼은 이제 또 4년 동안 또 제가 그 커뮤니티 한 곳에 낙선 인사를 썼는데 댓글이 한 300개 달려가지고 혹시 딴지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 구미 지역에. 구미 지역에. 네. 300개 그중에 진짜로 다음에는 그쪽으로 을로 옮겨서 자기가 투표하겠다고 그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뭐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졌지만 그렇죠. 저는 정치적 위상은 남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현역 의원이 아니라도 구미에 뭘 유치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현역 의원인 것과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명백해요. 그것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고 그것보다는 지역민들하고 일상에서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정치를 하는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인간적인 스킨십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속 구미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좀 생각 좀 해볼까 하고 고민하십니까? 구미에 주소를 옮기지 않을 거고 구미에 살면서 구미 시민으로 살겠다. 음, 그 얘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긴 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황교안 씨랑은 다르겠죠. 그분 서초에서 예. 종로로 왔는데 아직도 네. 집이 그대로 있더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외 지역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실 거고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원외 위원장들은 일단 먹고 사는 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요. 뭐 제가 그래도 소를 좀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소가 있으세요? 예. 몇 마리나 남으셨어요? 그게 팔아도 새끼를 자꾸 낳아서 잘 안 줄어요. 저 김 의원님 뭐라고 그러셨던가요? 부인? 예, 이면 네, 이미연. 예. 뭐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은 당선됐는데 왜 당선 못 되고 그래 이렇게 뭐 이런 그건 늘 구박하죠. 자기는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예. 근데 본인은 또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 출마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남편으로서 어. 아내는 안 떨어질 곳에 이렇게 잘 내보내 갖고 옆에서 열심히 자, 근데 지난번 뭐 도의원 선거에서 나가서 당선된 거는 네. 그거는 안 떨어질 곳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의원님하고 상대 후보 측하고 법적인 문제가 지금 커져 있죠. 그게 이제 선거 때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정말 판세가 김영건이 되는 것이 오히려 다수설인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가 뒤늦게 와서 그 판세가 그렇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엄청난 네거티브를 했는데 네. 제가 여러 차례 주변으로부터 같이 이렇게 맞서서 네거티브 공세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언을 사실 전혀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좀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을 넘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제 제 생각대로라면 김영식 후보의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했다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해서 그게 선거법이 갖고 있는 취지 중에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수 곳곳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엄중하게 딱 들이대면 이게 당선 취소 사유 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런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TV 토론에 나와서 공중파에 대놓고 마구 얘기를 하고 그것을 문자로 보내고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거는 선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기본 질서가 훼손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두 후보 토론하는 걸 봤어요. 쉽게 표현하면 컨텐츠나 이런 거에 게임이 안 되더만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네거티브를 내서 이겼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당락의 결정적인 요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고소장 그때 보니까 되게 치졸해요. 매우 치졸하고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 선거라고 하는 게 당을 떠나가지고 기본 지켜야 될 어떤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살포해가지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 요 심리 아닙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선거 과정에서
토론 중에 경고를 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법적 심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는 아무리 정치고 선거라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는 뭐 의원님 못하실 말씀이겠지만 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과 네. 사람이 아닌 부류가 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반대의 경우였다고 해도 의원님은 상대방한테 뭔가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당에 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거판이 되면 그 당의 스타일로 바뀌는 거. 희한하죠, 그거? 그런 분이니까 그 당에 가겠죠. 그러네. 아무나 그 당에 잘 안 정답이네. 가잖아요. 예. 뭐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적인 자문이라 그런 거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그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게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이상한 사회다. 그럼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명백하게 그쪽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내 공약으로 한쪽 후보는 구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으로 선거전을 했는데 상대방은 컨텐츠가 없으니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이런 선거를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 시간에 절반 정도는 그것을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 안 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상대방 욕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나도 그 토론 보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토론 보다가 텔레비전 깨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대학교 총장식이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뭐 더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전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이제 낙선 인사 좀 하셨죠? 예. 반응들은 어떠세요? 원래 낙선 인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줘요. 원래? 예, 원래. 해보셔서 아시는구나. 예. 그래도 진심으로 왜 저는 그게 씨앗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김용건 아깝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나왔을 때는 그게 2배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어떠시드냐 여쭤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낙선 인사를 하고 가면 손을 흔들어 주고 가는데 저분 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다음에는 진짜 희망이 더 커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 바람만 좀 불면 35.9는 60도 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바람만 좀 불면. 그 바람이 뭔가 이렇게 정반대로 불어서 민주당의 압승을 저지하자 쪽으로 흘렀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180석의 그림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래도 180석 참 자랑스럽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뽑은 지역에서 잘 뽑았던 소리가 나와야 대구 경북도 조금은 더 바뀌겠죠. 이제는 당이 무슨 색깔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분들이 정말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자기네만 그렇게 뭉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립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로 현실에 나타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되돌아보지 않겠나. 왜냐 그러면 전 선거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투표에서 그러니까 표를 주는 행위는 자기가 주고 싶어야 주지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건데 결국 이번 선거가 대구 경북도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동 산불 났을 때요. 대구 그러니까 경북 도청이 있고 그 도청에서 그 산불이 막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도지사는 뭐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무슨 만찬 이런 거 하고 있는 상황에 예. 의원님이 만약에 도지사 했다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대충 해도 뽑아주니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별로 느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렇게 조심을 하냐 그러면 수없는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쌓여 있어서 늘 조심을 해요. 그렇죠. 몸에 사실은. 배어 있죠, 그게. 예. 그 태도가. 이게 꼭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측면도 있지만 하도 공격을 받아 보니까 이거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공격을 받아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라고 행동을 하더라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실제로는 보고가 들어왔을 거라고 예. 보는데 도청 건물이 있고 저 멀리 보면 산에서 불이 한참 나고 있는데 거기서 만찬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멘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 불은 아랫사람들이 끄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은 하실 수 없는 예. 말이지만 예. 대구 경북 사람들을 진짜로 무시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대구 경북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도지사가 도민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이제 그 지역 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반영돼서 나타난 결과죠. 혹시 그 술자리에 그 상대 후보도 갔나요? 혹시 예, 그 당선자 3인 중에 한 분이 그로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뽑아놓고 나면 4년 동안 바꿀 수도 없는 참 이게 좀 씁쓸한 현실이고 답답하시겠죠. 한 4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렇지만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때 4년 후에 의원님이 당선되고 나서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겪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의원님은요, 한번 만나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게 막 가진 것도 많고 실력도 있고 사람도 좋은 집안의 형님 같은 그런 느낌. 잘 봐주셔서 그렇죠. 뭐 나쁜 분이세요? 선거를 쭉 해보면서요. 네.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돼 이제는. 네. 그래서 내가 정치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은 어떨 때는 무서운 걸 보거든요. 의원님이 그 영상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는 되게 차갑게 냉철한 이성이 보이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정말 사람 좋은 집안의 형님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들도 실제로 자주 접촉면이 넓어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매우 긴장하고 주목하죠. 그거는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뭐 22대에는 뭐 저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실 거라고 보고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특별히 감사하시거나 인상에 남았던 뭐 장면들 없으실까요? 선거운동에서 역시 어려웠던 것은 그러니까 고령화된 쪽하고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구미에 농업 지역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득표율이 15%가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난 겨울 거의 제가 농업 지역에 살았고 그래도 그리고 그분들은 다 알아요. 농민 대표로 유일하고 농업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다 하세요. 그냥 핑크색이었으면 당선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표는 희한하죠. 평균적으로 볼 때 15%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아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반면에 제가 제시하고 그렸던 그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또 젊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해 줬다라는 것. 음.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꿈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저는 제가 선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비례를 빼고 지역구 선거를 이번에 3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하면서 이번만큼 이렇게 사랑받고 열렬하게 반응이 뜨거웠던 선거는 처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때도 도농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많이 났죠. 아, 항상 그런 시기에 보면은 예. 경남 같은 경우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확실하게 달라지고요. 예. 그 희한하게 계급 투표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긴 지역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50% 정도의 득표를 우리가 후보가 3명이었는데 50% 정도의 득표를 얻어서 이긴 지역도 있는 반면에 도시 지역에서는 50%뭐 45% 40%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으로 가면 뭐 12% 13%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제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미통당을 뽑기는 했지만 김영권 아깝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여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역도 알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밖에 내는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잖아요. 인물까지.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예. 뭐 스펙이 딸려요. 뭐 기존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높게 보거든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소 키우는 뭐 그러면서도 그 어떤 컨텐츠가 짱짱하게 있는 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갖고도 못 이기는 거는 그분들 복이니까요. 어쨌건 김용곤은 아깝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당 색깔만 달랐어도 무조건 찍어준다고. 그게 무슨 투표예요? 그 대구 경북 전체적인 현상이죠. 그냥 당 보고 찍는 그 선거가 이번에 매우 심하게 나타났죠. 네. 예. 이번 선거 때 특별히 진짜 고마우신 분들 없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기억에 나시는 건 몇 가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사무실에 그러니까 자원봉사 해주겠다고 찾아와서 선거 끝날 때까지 사무실 지키고 일 도와주신 분들. 자원봉사자. 예. 자원봉사자들 분들 뭐 일당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자 분들은 못 드리죠. 선거운동원은 공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지금 7만 원이지 않습니까? 7만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운동원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코로나 수당도 준다고. 뭐 더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준다고 그래요. 코로나 수당이요? 예, 코로나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7만 원,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니까 7만 원을 더 이상을 줄 수 없으니까 7만 원을 주고 그 대신에 휴식 시간을 더 드리죠. 그렇구나.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건 다 주는 거라 그러대요. 어느 캠프나. 그래요?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불법이죠. 네. 예.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이렇게 치르고 나면 거의 만신창이 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이겼으면 모를까 지고 나면은 상처는 깊죠. 예. 언제쯤 치유되십니까? 그거는 언제쯤 치유된다는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늘 안고 가는 거고 네. 그러면서 내공도 좀 쌓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에 주로 계실 거예요? 구미에 계실 거예요? 주로? 구미에 주로 있죠. 네. 의원님을 고정 패널로 한번 써볼까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거리 때문에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왜요? 예? 왜? 실제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치 평론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중앙에 올라오셔가지고 KTX 표값은 드리겠습니다. 그냥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네.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이게 저한테도 네. 이제 당선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이거든요. 네. 한 5명 정도의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마무리도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선 되셨더라도 이분들만큼은 우리 시청자들이 잊지 않고 있으니까 힘내고 언제든지 돌아와도 우리가 돕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5분 중에 한 분이세요. 새날에 아픈 손가락이 된 네. 거죠 이제 5월 29일이 지나면은 네. 안타깝네 진짜. 에이. 그리고 출마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일단 봤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 경북에 저는 비례의원을 한번 이번에 마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보고 하고 싶은 일을 국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화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는 그런 경험을 아예 아직 가져보지 못한 여전히 두드리고만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100% 확신합니다. 다음 22대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네. 나는 그쪽 분들 미래통합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 잘했다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그분들이 성적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그게 이제 선거 그러니까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논쟁하고 그것으로 심판받고 들어왔으면은 와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회주의 개헌하면 안 된다, 공산화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들어온 분들이라서 아이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뭐 할지는 안 봐도 잘 뻔한 거죠. 뭐 일자리를 뭐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알겠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년 야당해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쪽 지역에도 여당 국회의원 한 몇 명씩 뽑아놓고 뭔가 예산 좀 땡겨가고 또 그러면서 사실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이쪽 지역 네. 정치인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도 빨갱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무슨 비교가 되냐고요. 분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의원님. 예. 자,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음적인 어떤 걸 좀 털어내시고 예. 이쪽 카메라 보시면서요. 예. 뭐랄까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진심으로 많은 격려와 용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이렇게 결과를 못 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거듭 죄송합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성과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구미 잘 지키면서 구미 시민으로서 살고 대구 경북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김영권 의원을 장관 같은 자리에 한번 쓰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스펙 한 번 더 싸우면은 훨씬 더 선거에선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분은 저는 놀리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더 힘내시고요. 예. 제가 그 문자 오셨을 때 힘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뭐 들으니까 힘내세요보단 낫죠. 좀 징그럽더라고요. 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